안녕하세요. 태수입니다. 요즘 밴쿠버 날씨도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좋은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법,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거 제 전공입니다. 그래요? 몰랐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시작할까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으면 500원. 자, 우리가 없는 인생을 살려면 뭐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후회를 했는지 한번 쭉 살펴보면 공통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했던 거를 후회 안 하도록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굉장히 일찍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후회 없도록 이제 인생을 좀 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피디님은 어떤 후회를 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인생 전체의 제 인생 모토가 후회 없이 살자였는데요.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온 제 삶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 자신이 있나요?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사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서양에서 뭐 책으로나 조사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오늘은 동양에서 책 한 권, 서양에서 책 한 권에서 나왔던 그런 주요 항목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옆 나라죠.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에요. 이거 보면은 이제 말기암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정리한 책인데 여기 보면은 뭐 25가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 5가지만 오늘 뭐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피디님 어떠세요? 말씀 잘 하시나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 얘기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고맙다는 말 또는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를 수도 있고, 아는데 못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우선순위로 꼽혔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이런 것도 있고, 네 번째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동양에서 나온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 서양에서 나온 책이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이 책은 호주의 호스피스였던 간호사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한 뭐 7천만 권인가 뭐 이렇게 팔린 책인데 5가지 후회, 죽을 때 하는 5가지 후회란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내 스스로한테 진실한 삶은 살지 못했다. 또는 남의 기대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후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지금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요? 네. 내가 나를 살지 못했다라는 자각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히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안 했었더라면 이런 후회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남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가장들이 예전에 굉장히 회사에 너무 집중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나이 드는지도 모르고 와이프 생일인지도 모르고 부모님한테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너무 일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뭐 이런 후회를 많이 했더라고요. 결국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소중한 사람들한테 시간을 많이 못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나중에 늙어서 보니까 삶을 단순화하면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때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쌍욕을 하고 싶은데 쌍욕을 못하고 넘어가는 거 너무 많죠. 그리고 솔직하게 이제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거나,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의 병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로 꼽혔고, 네 번째는 친구들과 연락을 못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은 친한 친구들과 이제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같이 놀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후회됐다.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있고, 다섯 번째가,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근데 그 이유로 꼽은 거는 사실은 행복은 선택의 문제라고 나중에 깨달았는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익숙함에 사로잡히거나 변화를 두려워해서 뭔가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버리지 않았나, 이런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서양을 통틀고 기타 그런 서베이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걸 통틀어서 보면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내가 나로 살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이렇게, 또는 남의 기대 때문에 사는 거, 이런 게 전부를 통틀어서 내가 나로 살지 못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대체로 가족이죠. 배우자, 자녀, 부모한테 잘해주지 못했다. 이런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한테 잘해주지 못한 걸 되게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모한테 들은 얘기인데,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모한테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셨대요. 그래서, 아니, 왜 전화를 하셨을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자매들이 이제 목소리 비슷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날 때마다 엄마 목소리가 그리워서 우리 이모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모는 너무 자주 해서 아주 그냥 귀찮아 죽을 뻔했다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그러셨겠어요. 아내분한테 살아계실 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배우자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해야 아마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주세요. 떼스 형도 벌써 인생을 꽤 많이 살아오셨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을 가장 후회하시나요? 저는 이 기준으로 보면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는 후회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지금 제가 캐나다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일에 부담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나로 살고 있다. 두 번째, 저는 인생의 중심에 가족이 있습니다. 일이 아니라. 그래서 배우자라든지 애들, 그리고 내 인생을 위주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와이프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지만, 쟤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시때때로 쌍욕도 잘합니다. 그래서 감정도 잘 표현하기 때문에 감정을 못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에 응어해지는 경우는 저는 많지 않아요. 친구는 앞으로 더 잘 지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저는 5가지 해당 사항이 하나 없어서 후회하는 게 사실은 저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인생 교본 같네요. 제가 지금까지 이 5가지를 보면은. 하여튼, 네,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내용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25가지 중에서 세 번째 내용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슴 깊이 새겨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유튜버다 보니까 이게 어그로도 좀 있다는 거, 요거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테스 형 여러모로 참 대단하신데요. 쌍욕도 잘하신다니까 정말 더욱더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솔직히 감정 표현을 잘 못해서 후회가 좀 있는데요. 남 신경 쓰지 말고 저도 막 악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빼고요. 일단은 진짜로 솔직하게 감정 표현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근데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정은 가장 편한 사람한테 감정 표현을 막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열받잖아요. 그 화를 집으로 가져오면 절대 안 됩니다. 회사에서 열받으면 회사에서 푸시고 또는 밖에서 아니면 운동을 하는 건 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운동이 우리가 말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거 말고도 심리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는 거, 이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사람들이 후회되는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것들을 내 인생에 반영해서 새로운 인생 목표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목표가 없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냥 사시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집에서 밥 먹고 자고, 이렇게 사는데, 저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인생의 목표를 만들고 사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그냥,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결혼해도 당신이랑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건데 꼭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저는 결혼 생활을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부부 생활은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이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처럼만 결혼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잘 사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인생의 목표가 없다? 좋은 남편, 좋은 부모가 돼서 그런 그 표현을 자식들이 하게 인생을 사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와이프분이나 자녀분들에게 그런 아빠 혹은 남편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거 굉장히 피부를 찌르는 질문이네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태어난 자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집에서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 어떤 걸 보고 자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그 수준에서 아주 높은 수준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또? 항상 그렇지만 구독과 좋아요 꾹 감사합니다.